네, 존경하는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호정 회장님, 그리고 부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제4선거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주도 의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이승복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8.15 관련 이제 의회 영상이 바뀐 게 너무 뿌듯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4절까지 오랜만에 애국가를 불렀고 국가 정체성과 그리고 공공선을 위해서 서울시의 의원으로 일원으로 다 같이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서 형태를 같은 목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개무량합니다. 이 등산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북한산을 오르는 방법은 높이는 꼭대기 정상으로 가는데 이 정상을 가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굉장히 많은 방법처럼 정당이 이제 정책의 경쟁과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런 지점을 찾아서 하는 게 의정활동이고 저희가 공공선에 가장 이바지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만들어지고 여태까지 왔는 그 와중에 무고한 방법을 찾는 이런 약간 다소 진보적인 방법을 찾는 당과 보수적인 방법을 찾는 당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더 합의와 협의를 통해서 공공선에 잘 이바지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제 교육 관련된 지점들에 대한 의문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육부의 기계적인 교원 감축을 해서 정책에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청의 향후 계획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논의하고서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더 많은 학생들이 자연과 그리고 지역 공동체 마을 그리고 농촌이 소실하는 이런 지금 대한민국 환경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학습하고 대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리고 인간의 모든 기술을 다 합쳐도 이 나뭇잎에 있는 엽록소 하나라 우리 피에 흐르는 적혈구 하나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이제 자연의 위대함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득하고 그리고 농촌 유학을 이런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재고나 시각의 다양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부의 교원 감축 정책은 서울 학생들에게 어떤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교육부의 기계적인 교원 정원 산출에 따른 감축 정책은 서울의 교원 정원을 전국 평균 속도보다 더 빠르게 하였습니다. 물론 학령 인구들이 감소함에 따라 교원이 이제 줄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예산의 효용적인 사용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가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군대가 퇴각할 때도 한 번에 우르르 퇴각하는 게 아니라 질서 있는 퇴각을 해야지 피해가 없습니다. 이 피해를 정책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즉 최종 소비자인 학생과 학생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피하냐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지난 5년간 교사 총정원의 규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의 교사 총정원은 평균 1.1% 감축했는데 비해 서울은 평균 2.6%가 줄어 2배 이상 가파른 속도로 감축되었고 특히 개별 학교 단위 학생 수 감소율보다 교사 정원이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다시 늘어나는 역행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사 한 명이 담당해야 되는 학생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한 업무 과중 문제가 아니라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습권이 크게 위축되고 학생 중심의 교육 활동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를 정원 감축에 정당화하고 있으나 서울과 같은 학급당 학생 수 부담은 여전히 이 높은 지역에서 교육의 질서가 아닌 부분들에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과밀학급이 부분적으로 존재를 하고 다문화, 돌봄, 특수교육 등 다양한 교육 수요가 집중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제 AI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아지고, 교육은 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육은 이 투여 대비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파생되는 그 사업으로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이 백년지 대계를 설계함에 있어서 감정적으로나 기계적으로나 이렇게 할 수는 접근 방법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교구는 전면적인 고교 학점 제의 전면 시행으로 교사들의 역할을 교과와 교육을 넘어서 학생 맞춤형 교육 과정 설계와 상담, 진로, 지도 영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즉 교사의 일들은 점점 많아지고 담당 인원도 좀 많아지고 학습의 질은 유지해야 되고 시대 요구는 많아지는데 교사 수를 이렇게 한꺼번에 줄이는 게 강행하는 것이 옳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 논리에 매몰된 이런 현실을 외면한다면 결국 피해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이 부분에 대한 피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단상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여름 더우셨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교육감님, 최근 2026년도에 초중등학교 교사정원 1차 가배정 통보에 대해서 입장문 발표하신 거 잘 읽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도 많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이 교육부에 여러 차례 교사정원 재산정 요구했음에도 내년 교원 기배정 통보에 반영이 잘 안 됐죠. 아직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네. 최근에 교육부와 행안부 그리고 국회에서 이 여러 차례 이제 검토를 해서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 갑자기 교사 한 명이 줄어든다면 교사 1인당 학생 수 증가로 수업의 질 저하랑 학생 맞춤형 지도의 이런 지도 축소가 불가피해 보이고, 또 이에 감축된 정원을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배정하는 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감축 인원을 학교별로 어떻게 지금 조정을 하고 계십니까? 그 감축 인원이 오면 그 이제 학교에서 그 학급 수를 줄이거나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너무 많은 그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작년 한 해에 1,000명이 서울에서 감축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3,000명이 감축이 됐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인 1,000명이 서울에서 감축됐고요. 올해 가배정에서도 뭐 크게 다르지 않는 비율로 감축이 돼서 너무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어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언론에다가도 얘기하고 교육부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지금 국회에서도 이걸 재검토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교원 감축은 크게 보면 학생 수가 감축한다는 논리로 감축이 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교원을 증원해줘야만이 교육실이 확보되는 그런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두 번째 인구학적으로 보면 다문화 학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또 장애 학생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표방을 했는데, 학생 맞춤형 지원을 하려면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적 변화랄지, 또는 일시적으로 우리 서울 시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 재개발에 따른 그 과밀 학교 또는 과대 학교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고교 학점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또 일정한 교원 수가 확보가 돼야 하는데 그것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좀 더 신축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교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와 제도 변화로 인한 그 기존이 동일하다면 좀 더 많은 게 필요로 하는 거는 당연해 보이고, 예.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교육청 자체 내부에서 그
업무 효율화를 통한 인원에 대한 조금 경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학교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인력을 지원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과도한 행정 업무를 경감시켜야 하는 그러한 문제도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전체 업무 양이 있는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업무 양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근데 이제 과거에 했던 업무량 중에 또 필요 없는 것도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일선 현장에서 과도하게 짊어지고 있는 행정 업무는 교육지원청에서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일자로 교육지원청 조직을 개편해서 새롭게 학교 통합지원과를 설립을 했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예산, 행정이라는 자체는 다 예산의 문제지 않습니까? 거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쓰면서 또 성과는 더 많이 하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에 따라 새로운 교육 환경에 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당장 고교학습제랑 AI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요구되는 물결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로운 AI 시대가 오면서 새로운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인 이외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과 함께 교원 수가, 적정한 교원 수가 확보돼야 한다. 이런 맥락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제 초등은 OECD 평균이 21명이고 중등은 학급당 23명인데 강남, 송파, 양천 이런 쪽은 30명을 초과했네요. 초과하고 OECD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 이상 학교가 150개나 되는 이제 과밀 현상들이 보여지네요. 이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있나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적정한 규모의 학교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다음에 가장 적절한 규모의 교실, 한 교실당 학생 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그 연구자들의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서울시 교육청은 한 교실당 적정 학생 수를 26명으로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부는 28명 이상이면 이제 과밀 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의 답변은 아직은 뭐 정확한 답변이 온 상태는 아니라 검토 중에 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1차적으로 이제 올해 내년도에 그 배정된 교원 수에 대한 연락이 있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재검토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교육부가 계속해서 교원 감축 기조를 유지할 경우에 정원 감축 재조정 요구에 서울의 그 학생들 교육 질을 위해서 이걸 계속 담보하기 위해서, 사람은 좀 없는데 교육의 질은 계속 유지하면서 교육행정은 이끌어 가셔야 될 장이시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이? 예, 올 초에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히 중등교원 감축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초등학교 경우에는 그 인구 수, 학생 수의 감축에 따라서 교원이 줄어들었는데, 중등의 경우에는 올해 특별한 현상으로 오히려 학생이 더 절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 수를 줄이다 보니까 특히 중등학교의 그 상황이 매우 열악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그 감축을 하되 약 1.7% 정도의 감축 속도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고, 중등학교 경우에는 적어도 올해와 내년에는 교원 수를 동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이제 그 교육부에서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에 그 교육감님이 계획하고 계신 다른 방안이나 이걸 극복하기 위한 뭐 이런 현실적인 정책안들은 좀 준비가 돼 있나요? 예, 그 아시다시피 이 교원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행안부가 공무원 수 조정을 하면서 교육부와 협조해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만으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 행안부에 직접 이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알리고, 또 국회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협조를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은 이제 여야 관계없이 모두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업 문제는 이제 뭐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은 이제 미래의 문제고 국가 대계의 문제니까 그 교육감님이 이 부분에 조금 더 애정을 가지시고 행안부와 교육부를 잘 설득하셔서 교육의 질의 하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의 염려나 우려를 방어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것도 이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농촌 유학과 관련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이라는 교육청 농촌 유학 사업 슬로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도시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제 흙을 밟고 자연과 교감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농촌 유학 지금 보니까 교실 넘어 교육을 농사 그리고 체험, 자연 체험, 지역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실제 삶과 연결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 정서적 안정으로 학생들 건강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유익한 체험형 교육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시작된 2021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사업자가 신청자 증가하고 있으면서 상당수의 가족들이 체험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는 점은 그 사회 효과와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또 독일의 경우를 이렇게 바라봤더니 그 농촌 지역에 그 기본 그 농촌에 대해서 살고 있을 때 기본적인 그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대한민국의 농촌에 이제 사람들이 빠졌을 때 좀 다양화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농촌, 어떤 사람은 어촌, 어떤 사람은 뭐 그 다른 일들, 다원화된 일들 그리고 아이들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모든 거를 학교에서 다 함의해서 포함할 수 있나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저 표를 보니까 네. 저 표가 조금 오류가 있네요. 그 훨씬 더 작은 규모로 지금 되어 있네요. 이수근은 1학기에 돼 있었으니까요. 잘못된 표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네. 2025년도만 보더라도 1학기에 376명이 참여를 했고요. 네. 지금 이제 2학기 시작됐는데 449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저 표는 지금 잘못된 표인 것처럼 보이고요. 2021년도 1학기에 81명으로 시작을 해서 2024년도 2학기에 352명에 이르렀고 2025년도 즉 올해 1학기에 376명이 농촌 유학을 참여를 했고요. 제가 자료가 좀 잘못된 건 예, 확인해 보고요. 잘못됐습니다. 2학기에 지금 449명이 지금 농촌 유학을 인기가 하고 많다는 있는 얘기죠, 교육감님?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실제 그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실제 현장에서 이제 학부모들의 반응이나 이걸 예, 갔다 오신 분들이나 저희들이 뭐 그 요구하는 사항이나 농촌 유학을 실시하고 나서 그 학생들이나 그 학부모들에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학력이나 다른 분야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체크를 하고요. 또 다른 학생들에게 권유할 의향이 있는가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88%에서 90% 정도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아주 유익하다. 그러고요. 또 한 가지는 아주 유익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가장 그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는 뭐 공동체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거. 뭐 자연에 대한 이해, 공동체에 그렇죠. 대한 이해, 체험 뭐 이런 부분들인가요? 그리고 도시 생활에서 못 느꼈던. 근래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이제 서울 학생들을 좀 더 유치하기 위한 어떤 매력 높이기. 농촌 지역에서 기존의 교육 과정보다 더 다른 방식으로 서울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특성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작가 교실을 한다랄지 영화 교실을 한다랄지 또는 판소리 교실을 한다랄지 그래서 농촌 유학이 갖고 있는 장점을 그 학교에서도 좀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 먼저 진행을 했는데 일본에 어느 정도 성공된 정책으로 환류돼가지고 많이 농촌에도 정착하고 예. 농촌의 지역사회도 이바지하고 본인 자체의 삶도 만족하는 이런 부분들의 결과를 보고서 이거는 괜찮겠다 그러고 굉장히 제가 이제 자연주의 입장에 많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자연을 인간에게 갖다 주는 것이 굉장히
할 수 있는 정책 중에 거의 최상위의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학생들과 학부모가 이 정책에 만족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뭐냐면, 원래 저희들이 6개월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6개월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하는, 다시 말하면 6개월을 넘어서서 좀 더 오래 있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무려 70 내지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다시피 2001년부터 2023년까지의 예산에 비해서 2024년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면서 저희들이 지원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좀 더 체류하면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체류 연장 신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업의 양면성이 있으니까, 교육감님, 양면성이 있으니까 예. 뭐 하기 전에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예. 무조건 얘네가 했다고 미국이 했다고 좋고 일본이 했다고 좋은 건 아니고, 한국에 와서 또 다시 그 현지화나 체질에 맞는지 확인해 보니 필요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예. 정도의 시간은 지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성공에 잘 정착한 사업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예. 현실에서 이제 지켜보시고, 현실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 면이나 아니면 향후에 미치는 영향, 교육적 영향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교육감님은 이거를 좀 더 확대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정책에 대해서 지난 5월에 강원도 양양에 있는 학교를 방문을 했고, 지난 7월에는 전남 구례에 있는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학부모들 전부 다 만나봤고요. 저희 원래는 이제 서울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현지에서 효과는 그것뿐만 아니라 현지의 어려운 학교들을 살리는, 지금 소멸해가는 농촌을 이렇게 소생시키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감수성이야 뭐 주관적인 지표니까 예. 먼저 그렇다고 하고, 주관적인 지표를 이렇게 일반화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생태에 대한 학습 효과나 아니면 그 부분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해에 대한 교육 이익이 꽤나 컸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응답률을 보면은 생태 감수성 증진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2022년도에 87%, 2023년도에 87%, 2024년도에 75%, 그리고 2025년도 지난 1학기에 90%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생태적 측면에서의 교육적 효과는 본인들의 응답에 의하면 지난 학기의 경우에는 90%를 넘기는 그런 교육적 효과를 실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증적 지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그러면 정립되고 수립돼 있다라고 교육 효과가 이렇게 판단되면 되죠. 예. 좀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위원이나 아니면 내년 사업 하실 때 의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예. 그 부분들에 대한 효과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 이런 거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 예, 엊그제 우리 의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농촌 교육을 하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서울에서의 생활은 어떤가, 즉 충분히 다시 돌아온 후에 다시 적응할 수 있는가, 적응의 측면에서도 비교적 우수한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충분히 각 학령에 맞는 그런 사급 성취도 또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뭐 직관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저희 북한산 취미가 등산이다 보니까 젊은 날에 북한산 한 2-3천 번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게 뭐 어려울 것 같은데 더 힘이 나고 더 하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제일 큰 교육적 문제가 모두가 스카이를 가려고 그러고 모두가 인서울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그런 경쟁 상태에 스트레스가 놓을 필요가 없이 다원화된 모든 삶에서 다 자기한테 맞는 각자의 역할들을 미리 할 수 있는 걸 학교가 미리 배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교육감님한테 요 생태교육 좀 신경 써달라고 말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특별히 또 말씀드릴 것은, 이번 2학기부터는 제주도까지 농촌 유학의 장소를 확대를 했고요. 제주도 경우에는 이제 서울 유학생들을 위한
주택이 36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 신청은 90명 이상이 신청을 해서 실제로 모든 그 신청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 학생들을 좀 더 많이 유치해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 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노력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위한 예산을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어린 학생들이 가서 잘 배워서 나중에 연봉 2억, 3억을 버는 스마트팜에 이런 운영을 잘 운영하는 미래 농촌 지도자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그 농촌에 연령이 고연령이신 분들만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받거나 진행하는데 애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이제 그런 부분의 미래를 교육감님이 교육을 책임지신다고 생각해 주시고 선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두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고 교육에 관한 저의 좀 생각인데 약간 생각이 의원님들한테 닿아서 잘 정리돼서 서울시 교육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